자, 이제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 라는 먼저 단어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신문물의 이제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이 신문물이 들어올 때 보면은 이제 초기 개화, 이제 고종이 개화 정책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1880년에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개화 정책을 이제 실시하고요. 이때 이제 사절단을 외국에 이제 파견을 하는데, 일본에 보낸 사절단을 우리가 수신산, 조사실사단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청나라는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이렇게 이제 부르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갔다 와서 국내에다가 뭐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이러한 이제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신 분야에서의 어떤 이제 그 신문물을 볼게요. 통신, 연락하는 거죠.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전보, 다른 말로 뭐 전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우편, 전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신문물에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이제 신문물들이 어느 시기쯤에 들어왔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우리 그 마지막에 다 배우고 나서 표로 한번 정리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또 한번 할게요. 자, 전보 전신은 우리가 이제 전자신호로서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막 모스부 같이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건데 자, 이 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청과 일본이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 전보 총국이 만들어졌을 때가 85년인데 1년 전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보면 우리 조선 안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청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본국에다가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전신을 이제 가설을 해요. 우리 조선에다가. 그래서 일단 지도를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음, 자, 청나라는요 먼저 서울에서 인천 이제 가설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연락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의주라는 게 이제 육지로 이제 청나라가 들어올 때 거쳐가는 주요 이제 지역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나가사키로,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이제 전신을 깔아가지고요. 국내에서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본국에다가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전보를 깔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지만은 정변이 일어나서 이제 중단이 됐다가 을미개혁 때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우체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참고로 이제 만국우편연합에 이제 1900년에 가입을 하는데요. 이 만국우편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만국 하면 이제 여러 나라들, 많은 나라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우편 보낼 수 있도록 이 만국우편연합에 가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인데 전화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궁궐에 이제 가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98년이니까 이제 대한제국 시대 광무개혁 때 들어오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한성 전화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한양 안에서 먼저 이제 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전화가 바로 이제 지금처럼 막 이제 번호 눌러서 직통으로 이제 막 상대랑 통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걸면 먼저 전화소로 연결이 되고요. 중간에 이 전화소에서 이제 그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교통하면 크게 철도와 전차가 있어요. 철도 보면은 뭐 이제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거고요. 경부선, 서울과 부산, 경의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건데 이러한 이제 철도 부설권을 처음에는 이제 경인선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가 일본이 이제 완공을 했고요. 경부선은 처음부터 일본이 가져갔다가 완공을 하고 경의선은 처음에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이 완공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철도 초반에는요 일본이 다 완공을 합니다. 자, 경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 그 광무개혁 때 이제 만들어졌고요. 경부선과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러일 전쟁이 펼쳐져 가지고요. 이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전차라는 거는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차인데요. 그래서 전기 회사도 만들고요. 자, 그 처음에 이제 전차가 그 운행 노선이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운행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전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도 이전에 이제 전등이 먼저 이제 들어와요. 이 87년에 경복궁에 먼저 이제 들어왔다.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의료기관, 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서양식 어떤 근대 병원이다라고 하면 광해원이라는 이제 병원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만든 병원인데요. 이 알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당시 이제 그 갑신정변 때 보면 이때 급진계합파들이 이제 그 보수적인 또는 이제 그 온건계합파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단하는 과정에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큰 칼로 인해서 큰 부상을 당해요. 아이고 민영익. 큰 부상을 당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막 침이나 뭐 뜸이나 뭐 한약이나 막 이런 걸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칼로 베인 이러한 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당시에 이제 알렌이 또 그 의사이기도 했어요. 알렌이 이제 이 수술을 통해서 이 민영익을 이제 그 목숨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명성황후가 이 알렌을 되게 엄청 이제 좋게 봤고요. 그래서 이 알렌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명성황후 허락을 받고 이제 최초의 병원 광해원을 만들고요. 광해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이제 이름이 제중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광제원이라는 병원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99년 대한제국 시기 때 만들어졌고요. 국립병원이고요. 지서병이 여기에서 이제 중두법을 연구했고요. 또 대한의원이나 자해의원 이러한 병원들도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돼? 러일 전쟁 이후에 만들어졌다. 볼 수 있고요. 대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또 이제 신식 의료 기술을 보급했다라는 거고 자해의원은 지방에 만든 거고 자 이러한 이제 신문물들이 막 들어오면 일단 막 기차 막 전차 엄청 이제 빨리 목적지에 막 도달할 수 있고요. 막 연락할 통신 같은 막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막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국민 생활에 편의는 제공했지만 자, 이런 철도 막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빼앗아가는 이권 침탈이 이제 더욱 심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육, 학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나라 어떤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학교다라고 하는 건 원산학사라고 하는 이제 학교가 있고요. 자, 함경남도 덕원부 주민, 그 다음에 전현직 관리들이 이제 만든 학교다라는 거예요. 기금을 서로 모아가지고요. 자, 이제 두 개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문예반, 무예반, 그래서 50명, 2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뽑고요. 자, 뭐 산수, 일본어, 국제법, 이런 걸 이제 했고요. 특히 여기 원산이라고 하는 거는 또 보면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 때 부산에 두 개 하고 개항한다라고 했을 때 원산이랑 그 제물포 인천이었죠. 그 원산이에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과 이제 무역을 했던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산수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일본말, 그다음에 국제법 뭐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문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또 이거는 이제 국립학교고, 근데 이 동문학은 어떤 이제 여러 과목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영어 회화 위주로 이제 그 뭐야 교육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이제 국가에서 만든 어떤 그 종합적인 근대 교육기관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미국인 교사를 이제 초빙을 해서 근대 학문을 이제 가르쳤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자원, 우원 해가지고 이게 두 개 반이 나눠져 있어요. 자원에는 현직 관리, 우원에는 상류층의 자제들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직 관리라든지 상류층의 자제, 우리 조선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학교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95년, 1895년에 이제 고종이 교육입국조서 발표했고요. 이 교육입국조서의 내용을 보면 근대적 학제, 그다음에 교과서도 만들고 관립학교, 그래서 뭐 소학교라든지 뭐 이제 사범학교, 막 이러한 이제 학교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사립학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선교사들이 만든 거, 하나는 애국개몽운동가들. 애국개몽운동가들 실력을 기르자 교육면에서 산업 발달을 통해서 할 때 교육면에서 실력을 기르자라고 하니까 학교들을 많이 만드는데 자, 먼저 개신교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근대 학문 교육은 다 해줘요. 근데 선교사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신학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뭐 숭실학교, 뭐 배화학당이라는 이러한 이제 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 좀 이제 이름에 특이한 게 있어요. 막 경, 술, 아니, 숭, 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경배한다, 뭐 숭배한다, 막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숭배한다, 경배한다. 자,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권을 회복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휘문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숙명학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고요. 근대 학문교육 하지만 이 애국개몽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어, 한국사, 한국지리 등 이런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이제 학문을 공부에 이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언론의 발달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신문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고 이제 하면 한성순보라는 이제 신문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방문국, 인쇄를 담당하는 방문국에서 이제 발행을 했고요. 이제 83년 요때. 고종이 처음에 이제 개화정책 펼칠 때 이제 만들어졌고, 다 한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읽는 신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죠.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서재필이 만들었다. 한글과 그다음에 영문판도 같이 만들었고요. 민중 계몽을 위한, 그 신문이다. 그래서 민중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국신문, 황성신문, 요거는 봐봐요. 98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만들고 막 광무개혁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국, 뭐, 막 이렇게 해서 황제, 막 이런 그 명칭이 신문에 이제 들어가고요. 먼저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 한글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부녀자들 여성들이 주로 읽었다라는 거고요.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국어와 학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나 유생층들이 주로 읽었고요. 자, 이 황성신문에 이제 항일 논설 같은 것도 실렸고요. 특히나 을사조약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뭐 시위가 방송되고 이러한 이제 논설이 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이제 유명한 신문이 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인데요. 자,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베델이랑 양기탁이 함께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베델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제 사장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양기탁, 막 이러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했는데요. 특히 이 양기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민회 회원이었죠. 자,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썼고요. 자, 사장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은 영국과 그 동맹 관계였죠. 뭐 1, 2차 영일 동맹이 다 맺어진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문사를요. 그래서 가장 강한 항일 기사를 쓸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의병 활동에 좀 우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양기탁이 신민회였잖아요. 신민회 보면 막 독립운동 기지 하면서 이제 막 무력으로서도 우리가 이제 국권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의병 활동이 우호적이었고요. 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도 써져 있다. 요건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그 사료로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문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국학이라고 해서요. 이 국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문하면 그러니까 우리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의 말, 국어, 우리의 역사, 한국사, 우리의 지리, 뭐 한국 지리, 막 이러한 것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자, 근데 민족의식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국어, 국사 연구가 이제 활발해지는데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언문운동, 그러니까 글자를 알자 이런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국한문 혼용체가 보급이 되고요. 국문연구소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뭐 우리말 표기법 통일을 위한 노력을 했다. 주시경 선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사에서는 계몽사학이라고 해요. 계몽 깨우쳐준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국권을 침탈하는 그러한 이제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웅위인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 중에서 외적의 이제 침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승리했던 그러한 이제 장군들을 이제 그 일대기를 이제 하는 거야. 뭐 을지문덕, 우리 고구려 그때 이제 그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살수대첩 막 그 유명한 거 있죠. 그때 이제 승리했던 장군이고요. 강감찬 고려 시대에 이제 그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고요. 이순신 전 임진왜란때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리했던 그 위인들의 이런 위인전들을 많이 편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흥망행사 다른 나라가 이제 흥하고 망하는 그런 역사를 보고 아 우리도 이제 그걸 이제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미국 독립사, 미국이 독립한 거, 그 다음에 월남 만국사라고 해서요. 월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역사도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신채호라는 사람인데, 신채호는 이제 독사실록이라는 이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근데 민족주의 역사학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하고요. 박은식은 우리 민족 정신, 뭐 민족의 혼, 뭐 이런 거 이제 강조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예와 종교의 세경향이라고 해가지고요. 문예라고 하는 건 문학과 예술을 이제 합쳐서 문예라고 얘기해요. 먼저 문학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경향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소설, 신체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야. 뭐 주제는 자주독립, 뭐 신교육, 남녀평등, 막 이런 신분타파, 자유결혼, 막 이러한 내용 주제로 해서 이제 소설이 쓰였고요. 뭐
이인직이 뭐 혈해누, 자유정, 금수회의록, 아까 이런 것들이 신소설이구나. 그냥 이 제목 정도 여러분들 이제 파악을 하고요. 신치시 같은 경우에는 문명개화, 뭐 부국강병, 친일 세력을 비판한다, 뭐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신치시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번역물이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자 성경책, 그 다음에 뭐 이솝 이야기, 로빈슨 표류기, 이런 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제 보고요. 자 예술면에서는 자 먼저 음악에서 보면 양반들은 이제 아악, 서민들은 판소리,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했고요. 찬송가가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그 서양의 그러니까 찬송가 그 음악에다가 가사만 우리나라 가사를 이제 해가지고 부르는 그런 이제 노래, 그게 이제 찬가라고 하거든요. 찬가가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가의 주제를 보면 뭐 애국, 독립, 교육 해가지고 뭐 독립가, 애국가, 뭐 학도가, 번학가 이러한 이제 찬가들이 이제 유행을 했다라는 거 참고로 보고요. 연극에서는 뭐 신극운동 해가지고 연극이 이제 막 이제 그 공연이 되고요. 그 연극을 공연하는 이제 원각사라는 극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은색의 뭐 치악산, 이런, 이게 거의 이제 신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신소설을 이제 어떻게 돼? 연극화 한 거고요. 미술에서는 이제 서양 화풍, 유화, 막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서양화가 보급되고 서양 화가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 부분에서 보면,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유교 구심론,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유교 좀 이제 개혁을 해보자, 막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유교 개혁하자. 그 불교에서는 또 이제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고요. 불교의 어떤 세신, 근대화, 이러한 것등을 주장했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랑스랑 이제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그 다음에 뭐 고아원, 양요원, 막 이런 거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독교죠. 자, 미국과 이제 우리가 조약 체결하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자, 의료, 교육 활동 이런 걸 이제 활발히 추진했다. 자, 천도교라고 하는 거는 동학이에요, 동학. 우리 동학의 3대 교주가 손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동학을 천도교라고 이제 바꾸고요. 이제 만세보라는 이제 그 신문도 여기 천도교에서 만들게 되고 이제 학교도 만들었다. 보성학교라고 참고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라고 하는 거는 나철, 다른 말로 나인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오기호가 그 단군 신앙, 그러니까 단군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단군교라고도 얘기하고요. 대종교라고도 얘기해요. 자,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이후에 이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이제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그 독립군으로 활약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문물의 수용과 어떤 사회문화의 변화를 이제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표를 살펴보면 이제 이 주제 통신, 교통, 의료, 교육, 언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문물이 들어온다라는 건 일단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항을 했을 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했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떤 중요한 어떤 개혁을 추진한다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신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뭐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을 전후로 해서 또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이제 갑오을미 개혁을 전후로 해서 들어오고 또 이제 광무개혁을 이제 전후로 해서 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제 들어오는 이렇게 신문물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통신에서는 우리가 먼저 전보를 배웠는데 전보 배울 때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청과 일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보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표는 을미개혁 때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무개혁 때 이제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차도 여기 우리 광무개혁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로서는 이제 경인선도 이 광무개혁 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경부선이라든지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제 완공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료 같은 경우에는 자, 갑신정변 때 그 민영익을 이제 알렌이라는 사람이 치료하면서 그 다음 해 이제 병원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광해원. 이후에는 이제 제중원 이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무개혁 때 보면 뭐 광재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 국립병원도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뭐 대한의원, 그 다음에 뭐 자해의원 이런 이제 병원들도 만들어졌고요. 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83년도 이때 갑신정변 직전에 원산학사, 뭐 동문학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 보면 뭐 유경공원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보개혁 때, 그러니까 연도로는 95년 요때쯤에 이제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이제 반포를 하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광무개혁 막 이때 이제 학교들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좀 초반엔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뭐 최초의 그 개신교 학교 보면 뭐 배화학당, 이화학당 다 요 갑신정변 이후 요때쯤에 이제 만들어지고요. 많이 만들어진 건 이 광무개혁 때, 그 이후에 많이 만들어지고 애국개몽 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을미개혁을 전후로 해서 일단은 애국개몽 운동 막 시작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또 이제 러일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국권 침탈이 거의 엄청 가속화될 때 이때 이제 학교들이 또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언론, 신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갑신정변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광무개혁 바로 직전에 우리 독립신문,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광무개혁 이후에 뭐 이제 우리 제국신문이라든지 뭐 황성신문 만들어지고요. 러일전쟁 이후에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만들어졌다. 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 연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건들 있죠. 이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 이러한 신문물들이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